제가 준비한 이슈 기레기툰 해볼까요? 네. 아,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 글을 보기가 힘들어. 오늘은 누구냐면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인 장세정 씨. 네. 천재 논설위원이에요. 천재 논설위원. 이 사람이 최근에 그 기사 하나 썼거든요. 이게 네.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기사를 쓴 거예요. 지난 20일 날 나온 기사죠. 문정부 청인사가 했다는 말이야. 네. 난 이건 꼭 확인해야 되거든.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했는지. 성남공항 통해서, 성남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이죠. 네. 거기를 통해 갖고 달러 뭉치가 북으로 갔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에서 연설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려고 북한에게 돈다발을 줬다는 거죠. 돈 뭉치를 주고. 그리고 뭘 받아왔냐?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을 찬양하는 책들을 받아왔다. 이거를. 근데 내용을 자세히 봐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는 딱 하나야, 그냥. 이 청와대 인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카더라. 카더라.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정상회담 전후에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 또 외환거래법 다 어긴 거거든요. 북한에게 돈 갖다 그걸 끝이 아니고 그것도 끝이지만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외국 환거래법 다 위반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건 범죄예요, 범죄. 네. 진짜라면. 기사 한번 볼게요. 요 기사는 두 단락이에요. 첫 번째는 이재명 관련된 대북 송금.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문재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다 종북으로 지금 거의 색깔로 몰아가려고 쓰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근데 내가 이 이후에 이 사람의 글들을 한번 다 봤어. 많이 못 보지만 그래도 봤어. 그랬더니 민주당을 계속 북한하고 엮어가지고 몰아가는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끼. 장세정. 세정 이름 좀 닦아야 되겠는데. 깨끗이 좀 닦아. 그래서 보면은 이재명한테 뭐라고 하냐? 이재명한테는 이게 이거예요. 민주당 상황 이해찬의 추측근이 이화영이었는데 이화영을 영입한 거지. 영입을 왜 했냐? 쌍방울한테 돈 받으려고. 그래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고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고 정치자금 저수지로 쓰기 위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면 단정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비자금 만들려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이거 부동산 개발 비리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지? 고발해야지. 단정해서 기사를 쓰고 단정. 이거 기사가 아니야. 이거 만약에 그냥 뭐 야당 의원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거라면 뭐 이해할 수 있어, 그냥. 근데 지금 기자 아니야. 논설위원이 아니야. 논설위원인데 이거 지난 20일에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뭐 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지금 재판도 제대로 안 돼. 재판도 시작 안 했지. 아직 기소도 안 했는데. 재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개발비리 저질렀다는 거야. 왜? 정치자금 만들려고.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미지 만들려고 뭐 한 거냐? 대북송금 해가지고 북한에 로비해가지고 본인이 북한 가서 정치하는 북한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유능한 정치인 만들려고 대북송금 보냈다. 그거 하는 거거든.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두 거예요. 쌍방을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개발 해가지고 정치 자금 만들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북한 가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은 빠졌대요. 그래서 이재명이 북한하고 이제 뭔가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유능한 정치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북한이 초대해 가니까 그래서 북한에게 이런 식으로 대북송금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다. 자기 이미지 만들려고. 이거를 아예 그냥 장세정은 단정해서 쓰더라고. 1달러.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문재인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땠을까? 문재인 때는 과연 대북송금 한 푼도 없었을까? 한 푼도 없었을까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이 했다는 거 아니야. 이재명도 했는데 과연 과거에 그때 문재인이 안 했을까? 전제하는 거야. 참. 이 새끼는 지금 이재명은 대북송금 한 거야 이미. 했다고 단정하는 거야. 이재명도 했는데
문재인은 안 했을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와 관련 필자는 주목할 만한 말을 들었다. 단서는 이거 하나예요. 들었다.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서울,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돈을 보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돈 보냈지요. 그럼 돌아오는 비행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실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시대가 이게- 언제야? 시대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2023년에 아니 그러면 그 책들 다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난 불태웠나?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 책을 가져와서 뭐 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갖고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북으로 하지 이북으로. 그러니까 난 너무 어이가 없어. 못하러 그렇게 그리고- 수송비까지 들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증거도. 김일성의 그 자서전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와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이거 우리 개인들은 못 구하지만 이거 도서관에 다 있어요. 보려면 도서관 가서 볼 수 있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김일성 우상화하는 책 보면 이게 뭐 문제가 돼 사실? 사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못 보게 하지만 있다고 쳐. 보면 어때? 나 진짜 너무 웃겨. 보면 어떻고 더군다나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누가 이걸 가져오냐고. 이걸 왜 가져와? 정부가 이걸 왜 가져와? 가져왔으면 이거 지금 청와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라면 이거 문제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뭐 했던 일들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지금 자 먼지 뭐라고 털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 벌써 난리 났지. 이거는 이 논설전 하나가 그냥 폭로로 끝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국가 권력이 동원돼가지고 이거 수사해야 돼. 수사해야지. 수사해야죠. 근데 왜 수사 안 해? 아니 그리고 이거 문제가 뭐냐면 왜 고발 안 해 이 새끼? 만약에 지가 들었으면 고발해야죠 이거. 그렇죠. 왜 고발 안 해? 진짜 웃긴 새끼라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문재인이 돈을 왜 줬냐? 2018년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했잖아요. 네. 그 연설에 대해서 말하는 거. 평양 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평양 연설이 공짜라면 누가 믿겠나? 아니, 나 너무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저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면 문재인이 여기 연설한 게 돈 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돈 주고. 아니 왜 돈 주고 해? 나는 돈을 왜 줘? 아니 돈을 안 주면은 여기서 연설을 못 해? 그 당시 남북한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연설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준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난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탈출이 뭔가 모색이 필요했던 거고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큰 카드였죠. 예.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때. 나는 차라리 비판을 하려면은 북한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일에 돌아와가지고 사실은 남북 관계를 위해서 특별하게 남북 관계를 위해서 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한 게 많잖아요. 못했잖아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갔지. 차라리 그거를 욕하면 내 이해가 그렇지. 돼. 근데 무슨 이거 하려고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새끼는 이거를 그냥 사실로 100% 전제하고 뭐라고 하냐.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몰래 뒷돈을 보내는 국기문란 범죄는 예외 없이 단죄해야 마땅하다. 북한을 보낸 뒷돈은 핵미사일로 전용돼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결국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고 기사가 완전 일배새끼네. 끝나버려요. 그거 일배새끼는 그냥. 야,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지금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가지고 이거 보도했다고 증거도 없다고 증거 없이 어떻게 첼리스트 전 남친 이야기 듣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녹취록이 있어. 녹취록 있죠. 이 여성이 직접 남자친구랑 했던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물론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쪽에서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크로스체크 한 다음에 보도한 거라고요. 그렇죠. 보도한 거야. 첼리스트 근데- 친구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이 뭐라 하는 거냐면 어떻게 증거 하나 없이 첼리스트 말만 믿고 첼리스트 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증언도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세창 하고도 인터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크로스체크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정말 뭐가 있었네 해서 보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혜경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지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이번에 강신우 기자가 호출경찰서 가서 영장차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요 지금 이 논설은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근거도 없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한테 들었다. 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뭐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돈 갖다 바치고 평양에서 연설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안 되는 김일성 일가 찬양하는 책들, 불운서적들 갖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은 들었다더라 하는데 이제 이게 쭉 가는 거지 그냥. 이게 이만큼 커지는 거지 막.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게 기사가 나오지?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지금 민주당이 이거 갖고 뭐 고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은 고발은 안 한 것 같아요. 해야지. 이건 고발해야 되는 거야.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거야말로 청남동 술자리에 비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 근거 없는 정말 개쓰레기 같은 기사라고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때릴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쓰는 거지 저렇게. 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이건 뭐야? 평양냉면도 공짜가 없는데 평양 연설이 공짜라면 누가 믿겠는가? 야 평양 연설이 돈 내고 했다는 네 발상이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진짜.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요번에 임종석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일말의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기사 몇 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장사정은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라. 고발하라 이거죠.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정권은 바뀌었고 어느 때보다 검찰의 날선 날이 서슬퍼런데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없다면 장세정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법적 책임 피하는 재주를 부리며 장난을 친 것이라면 장세정 기자는 비열하고 더러운 날조행을 한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윤리적 금도를 넘은 것이다.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라면 더욱 떨었다.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과받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이 새끼는 정말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책임을. 그거를 또 중앙일보에서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같이 그럼요. 책임져야 돼. 그럼요. 아니 이거 왜냐면 너무 절묘한 게 지금 강진구 기자와 더 탐사가 왜 이렇게 압수수색 받고 왜 영장 청구부터 두 번째 받고 네. 왜 그러고 있는 거냐고요. 이거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청담도 술자리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찍힌 거죠. 그거 근거 없이 보도해서 명예훼손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취재하려고 한동훈 집에 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거 비교해 봐. 이 새끼 장사정이가 한 요 기사 같은 게 이게 기사로서 말이 되는지 어이가 없죠. 내가 그래서 장사정 씨가 이번에 너무 어이없는 기사를 써가지고 논설위원인데 이 새끼 어떤 새끼지? 하고 좀 예전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못 봤어. 근데 보면서 진짜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내가. 최근 지금 지난주도 그 지지난주 우리가 너무 센 애들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글 그냥 한 번 나온 거 맨날 글 쓰는 거 아니니까요. 한 번 나온 거 봤을 때는 야 뭐 이런 새끼들이 있냐. 아무리 조중동이지만 야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근데 내가 문제는 한 사람 거를 한 번에 시리즈로 쫙 보죠? 그러면 이 새끼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사이코패스. 정권의 나팔수 사이코패스. 아니 차라리 그냥 정치를 그만두고 그냥 뭐라고 할까 이 대통령실 뭐 홍보 담당으로 들어가던가. 기자를 그만두고. 너무 심해 진짜 너무 노골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몇 개만. 네. 첫 번째
우선 얘가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를 그 북한과 엮으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갖고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 다시 재수사 막 하면서 사실은 아니 월북자 아니야. 네. 그 전까지는 월북자라고 했잖아. 네. 근데 지금은 또 뒤집어져갖고 다른 말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서해 피격 공무원을 월북하려고 하다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긴 했어.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 잘 보지요? 정부가 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은 전혀 우리가 미안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 죽음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분이 북한에 가게 된 게 이거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고 마치 옛날에 군부 정권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 월북하면은 가족들 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랬거든요. 연좌제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네. 그거 하려고 이분이 월북이라 한 게 아니야. 네. 아니 왜 북한까지 갔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거는 월북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갖고 이제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난 거죠. 피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피격 당한 것 자체를 문재인 정부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했단 말이야. 다만 월북인 거 월북인 거지. 그때 뭐 그야 국방부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네. 해수부인가 해경인가 거기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 정부 바뀌어갖고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몰아가는 거냐면 문재인 정부가 당시 그 유엔에서 남북관계 연설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남북관계 흐트러질까봐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몸살이었다.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월북으로 북한이 잘못한 건데 북한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북한의 잘못보다는 이 서해 공무원이 월북하다가 죽은 거로 몰아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중앙일보 당사자정의가 네. 이제 같이 글을 써주는 거지 계속. 월북자 아들 낙인에 육사서 포기. 그 아들이 그래서 했다는 거야. 살인 방조로 문 고발할 것. 뭐냐? 근데 기사에도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문 대통령은 오후 9시 40분 이 씨가 북한군에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구조 지시를 하지 않고 끝내 처참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야,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살은 확인됐어. 북한도 인정했어. 근데 지금 계속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신을 태웠다는 거 아니야. 네.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한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신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태운 거냐면 서해 공무원이 타고 왔던 이 부유물 있잖아요. 그걸 태운 건데 계속 보수 언론들은 지금 이게 더 자극적이네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0월 달이야. 작년 10월 달이면 이미 이거는 거의 다 판가름이 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마치 뭡니까? 그 시신을 불태운 거 같잖아요. 아니, 시신을 바로 그저 불태웠다는 건 얼마나 잔혹한 겁니까? 그렇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은 이거는 진짜 분노할 만한 거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계속 이렇게 아직도 몰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내 권영미 씨의 말을 따와요. 그해 9월 23일 새벽 종전선언 지지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유엔전에 나갔는데 당시 남편 피살 사건을 정치적 걸림돌로 생각했던 것 같다. 사살까지 늦추고 왜곡해 월북몰이한 최종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아내의 마음은 뭐 이해가 돼.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문 대통령이 그때 남북관계 같은 경우 좀 되게 소홀해질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은 당시 종전선언 지지 촉구하는 연설을 했어. 근데 그게 남편 피살 사건하고 이게 왜 정치적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물론 북한에서 피격을 했잖아. 근데 만약 그런 다음에 북한이 발뺌하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북한에서 바로 사과를 했어요. 김정은이 편지까지 보냈잖아. 근데 이 코멘트가 저 아내가 다운표를 쳐서 하는데 저런 게 인터뷰에 나온 적은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얘네들 수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차범근 감독님 2대0을 예상하셨나요? 이러면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 동조되는 말.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근데 지금 뭐 이 서해 공무원 가족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지금 뭐 그 형은 형이 신났잖아. 그러니까 형이 그렇지. 신나가지고. 그런데 나는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그 지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대해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아니 어차피 북한이 죽인 걸 숨긴 것도 아니야.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예 그냥 이 북한하고 관계가 걱정이 되니까 혹은 지금 북한하고 관계 더 악화되면 안 되고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아예 그냥 북한이 죽였다는 거 정보를 아예 숨겨. 아예 모르게 숨겨. 그럼 이해가 돼.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기사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이거는 팩트로 나온 거야. 나온 건데 뭐 하나 지금 추가된 거냐면 남자가 월북을 했다고 하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월북이건 아니건 간에 이거 가지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죽인 거 아니야. 죽인 거예요. 월북을 했건 아니건 간에 북한이 죽인 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미 문제는 되는 거라고요. 월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정치적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거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 왜 이렇게까지 억지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뭐가 아쉬워서 문재인 정부가 이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었고 그냥 사고로 이 사람들 그거 아니야. 뭐 사고로 바다에 빠졌는데 북한까지 갔다. 뭐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지. 북한에서 납치한 건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와갖고 그 공무원을 납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거는 월북이면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간 거고 그게 아니면 물에 빠졌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갖고 북한에 갖다 댄 거 아니야. 근데 당시 해류로 인해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데 100번 양보했다고 했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굳이 월북이라고 해갖고 얻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얻을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이 공무원을 죽인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뭐 구하게 했다는 거야? 뭐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도 엮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가족들 말 갖고 와가지고 계속 뭐 근데 이거는 뭐 그 장세정만의 문제는 아니고 북한 제 언론들이 다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몰아가고 있죠. 또 하나 진짜 웃긴 거.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쓴 거거든요. 네. 뭐냐면 북이 증오한 문 정부 적폐 1호 김정은 폭주에 떠오른 이 남자 김관진. 야, 난 놀랬어. 이 새끼가 이 장사정이가 김관진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관진이래요. 김관진이래.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김관진을 적폐 1호로 수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북한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북한이 싫어하니까 김관진을 적폐로 몰아갖고 수사했다. 한마디로 그 뉘앙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장사정에는 이 정부가 모든 게 다 북한 때문에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서해 공무원 월북으로 몰았고 북한에게 잘 보이려고 김관진 적폐로 몰아갖고 수사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새끼 나이가 몇 살이길래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 근데 이때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계속 미사일 쏠 때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왜 쏘는 거냐고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안 쓰잖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어. 누가 보면 지금 정부가 민주당인지 알겠어. 문재인 정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새끼 사설에는요. 현 정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나중에 얘기했지만 무인기 온 거 있죠. 무인기 온 것도 현 정부의 국방이 뚫린 거 아니야. 근데 현 정부 얘기 없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황당한 거라니까요. 정권을 왜 잡은 거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뭐라고 쓰냐 여기서.
국가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문득 떠오른 영원한 군인이 김관진이다. 김관진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관진이 박근혜 탄핵으로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당한 게 하나 있어요. 재판받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장관이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관계자 증언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김관진이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로 나온 게 댓글. 이 새끼가 국방부 장관 있으면서 군인들한테 네. 댓글 부대 시킨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지금 작전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관계자 측은 나온 거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그 두루킹 김용수랑 비교를 해. 김용수와 비교할 때 김관진은 깨끗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 북한이 가장 싫어할 뿐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보는 종북 주사파들이 보기엔 대표적 대북 강경파 군인이었기에 때문에 손봐줄 1순위였다는 거야. 영웅당을 써버린. 그러니까 김관진이 왜 감옥 간 거냐면 댓글이 아니고 댓글은 핑계고 증거도 없는데 다만 이거는 뭐냐? 정치보복. 북한 눈치 보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이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관진을 손봐주려고 지금 정치보복한 거다. 영원한 장군. 이거 김관진. 황당한 거예요. 이런 글 어떻게 쓰지? 영원한 우리의 장군 김관진 장군께서 이거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문정부 북한이 싫어하고 문정부가 적폐 1호로 몰았던 군인 김관진은 언제쯤 결백을 입증하고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북한의 잇따른 도발 폭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수록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박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저기 북조선 그 말투로 쓰면 완전 그의 이름 석자를 막 이런 식으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대모사 막. 근데 이게 작년 11월이거든요. 11월? 근데 11월이면은 김관진이 지금 대법 안 나오고 2심까지 다 유죄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김관진을 댓글과 여러 가지로 이미 유죄를 줬을 텐데 중앙일보에서 이거 다 정치보복이고 억울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런 의식도 없는 거야. 우리도 물론 존중하지 않아. 근데 언론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만 보통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거진 교수 판결 나왔어. 조국 장관 판결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 어떡합니까? 사법부의 뜻을 존중합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정거진 교수가 지금 유죄가 나와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 언론 중에서 이거 억울한 거다.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김경수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감옥에 있었어. 근데 이거 갖고 언론들이 김경수 억울하다. 진짜 이거는 이거는 정치보복이었고 억울하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데 없거든. 근데 중앙일보는 난 부러워 이거는요. 야, 의리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의리요. 장세정 법원에서 펄까지 나왔고 진짜로 적폐라고 낙인까지 있는 사람인데 대놓고 증거도 있고 다 돼. 이미 유죄라니까 유죄 나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었고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정치보복했고 찍어낸 거다. 그래서 증거도 없는데 증거 만들어 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형 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봐갖고 김관진 잡았다.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군인을. 야.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뭐. 야, 이거는 저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수사 누가 했냐고요? 누가 했어요? 이명박 정부 사이버 댓글 공작 및 수사 방해 수사. 이거는 지금 이거는 참여연대에서 만든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모든 수사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누가 수사했냐? 국정원 수사팀 할 때는요.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디였냐?
윤석열이 지검장일 때, 중앙지검장일 때 이차장이 박찬호였고, 아이고. 그리고 부장이 김성훈이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 특수 1부 이때는 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심상 한동훈, 신자용.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윤석열 사단이 한 거예요.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이.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게 잘 보이려고 저 군인 중에 군인인 김관희를 때려잡았는데 이거 문재인이 수사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한 건데 담당 검사가 누구였냐면 윤석열, 한동훈, 박찬호, 김성훈, 신자용이었어요. 얘네들이 한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참. 그거 좀 보내줘야 되겠네.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이 새끼들은 문재인 정부가 했대. 그래,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쳐. 그럼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쳐. 그럼 문재인 정부의 얘기를 듣고 누가 한 거냐고, 누가 칼이 된 거냐고. 문재인 정부는 지시했다고 쳐. 그 칼이 누구였어? 윤석열. 윤석열이었어. 윤석열 이 새끼야, 윤석열. 그럼 왜 이거를 지적을 안 해? 근데 그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 이거 얼마나 부당해? 이렇게 의로운 김관진을 북한 눈치 보고 때려잡은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고 때려잡은 한동훈이 지금 뭡니까? 법무장관이야.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근데 그런 데는 안 한다니까요, 멍청한 새끼. 그리고 김관진은요, 댓글 공작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확정됐어, 확정. 확정이 됐어요. 아니, 이 새끼가 무슨 참 군인이냐. 대한민국 그 당시 야당이죠. 네. 이 이명박 때 야당 의원 상대로 댓글 공작을 시킨 새끼인데 이게 훌륭한 군인이냐? 이 새끼는요, 또 뭐가 있냐면 국방위 헌병비리 고발자 징계 논란. 이게 뭐냐면은 그 헌병 비리를 그 내부 폭로한 중령이 있어요. 네. 그 중령에 대해서 오히려 그 중령을 징계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구냐? 김관진이에요. 김관진 때 대한민국 국방부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썩을 대로 썩었어. 국방이. 그래서 그때 유의원 유수민이에요. 유수민이 뭐라고 했냐? 당시 장교 다수가 알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었는데 그들은 진급을 했다. 2번이나 고발한 사람이 진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고발한 일이냐, 공정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 비리를 침묵했던 사람들은 다 진급을 시키고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진급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누가 한 거냐면 김관진이 한 거예요. 또 그 유명한 노쿠기선 있죠. 김관진이 마치 북한이 막 미사일 쏘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엉망이 된 게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가 북한이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안보가 불안하다 그거 아니야. 그래? 김관진이 국방장관이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노쿠기순 북한 병사가 북한 이 뭡니까 철책 넘어가지고 1km를 지나와서 한국 남한 철책을 뛰어넘어서 1.5km를 지나와서 또 철책을 또 뛰어넘어서 건너와서 또 이거 철책을 또 넘어가지고 CCTV가 있는데 건너와서 이 경비대하고 초소까지 노크를 해가지고 노크했는데 안 나오니까 노크에서 저 넘어왔는데요? 했던 이 노크 기순 진짜 어이없는 거잖아요. 다 뚫려가죠. 이게 언제 한 거냐면요, 김관진이 장관일 때예요. 김관진 장관일 때, 이 새끼일 때 또 북한이 무인기 보낸 적이 있어요. 박근혜도 무인기 왔었거든. 근데 이거 우리나라가 못 잡았어. 무인기 왔다가 그때 무인기가 떨어져 갔거든요. 근데 민간인들이 신고해갖고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언제냐? 김관진 때 거예요. 김관진 때예요. 아, 김관진 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그 김관진이 대단한 것처럼 난리를 치냐고. 웃긴 거라니까요. 더 웃긴 건 아까 그거죠. 이 김관진이 때리던 게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 박찬호야. 그거 알고 얘기하냐고. 병신. 이거는 뭐냐? 금년 1월달에 쓰는 거예요. 이거죠. 무인기 왔을 때. 네. 우리나라에 무인기 왔잖아요. 네, 왔다 다 갔죠. 뚫려버렸잖아. 이거 1월달이에요. 윤석열 정부 언제 들어왔어? 5월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9개월째죠, 9개월째. 9개월 됐다고. 그런데 이 앞에 본 사람 누구냐면 홍성표 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 군사 전략 실장이라고 해요.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통해 갖고 말을 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 왔다. 요 기사 보면은 무인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 지금 무인기가 지금은 정찰이었지만 거기에 생화학 무기라든가 무기 달고 오면은 진짜 위험하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 질문하는 거야. 이 장세영이가 이 홍성표 씨한테 무인기 침범 군사 합의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말. 이거 군사 합의 위반이다. 9.19 군사 정전협정하고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 하면서 대통령은 북한에 다시 도발하면 9.19 효력정지 검토한다고 경고했는데 이거는 명백한 위반이다 그랬어. 근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또 보냈죠. 우리가 보냈잖아. 보복한다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군사 위반인데 군사 합의 위반인데 우리도 위반 아니야? 위반이죠. 위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명분을 잃어버렸어. 유엔에서 유엔사에서 좋지. 한국도 북한도 위반했고 한국도 위반했다 그랬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명분이 없죠. 이게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했어요. 차라리 북한이 위반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외교전으로 그렇죠. 북한을 좀 몰아가던가. 근데 우리가 똑같이 보내는 바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야. 난 그래서 윤석열이가 정북이 아닌가. 북한이 괜히 난처해질까봐 우리도 보내가지고 연피해주려고. 보내주갖고 말 못하게 하는 거지. 아까 뭐라고 했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이 북한 사람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북한 좀 면피시켜 주려고 월북이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근거가 희박하고 근데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 북한이 넘어와서 위반했어. 그럼 우리가 위반해가지고 막 공격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거 북한 공격당했는데 야 빨리 우리도 보내 해갖고 우리 보낸 거 아니야 지금. 보내갖고 우리도 위반을 해버린 거야. 그냥 우리가 명분이 없어졌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무인기 왔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이 어떤가? 어떻게 왔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는 거죠. 못 잡았다는 거예요. 격추 못했다. 국방이 엉망인 거지. 그럼 정확히 말하자고요. 이 국방이 문재인 국방이야, 윤석열 국방이에요. 윤석열. 윤석열 국방이지. 정권이 바뀐 지 지금 9개월 지났는데. 내일 모레면 1년이다 이놈들. 근데 이걸 계속 어떻게 이어가는 거냐면 윤석열 정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이 새끼는요. 어떤 얘기 하느냐? 문정부 시설에 훈련도 한 번도 못했다. 문정부가 북한 눈치 보고 계속 평화 이야기하다 보니까 훈련 못했고 훈련 못했다 보니까 정찰기 왔을 때 무인기 왔을 때 그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훈련 안 했다고 쳐. 그럼 진짜 8개월 동안 뭐 했어?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뭐 했냐고 훈련 안 하고. 그리고 뭐 전투단 드론 부대 만든다고 그러는데 드론 부대 이미 만들어졌었잖아 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그거야. 이거 왜 훈련 안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냐는 건데 나는 100번 양보해서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뭐 소극적으로 했다고 쳐. 그래 소극적으로 했어. 정권 바뀌었잖아. 해야지, 바뀌고 그거. 지금 9개월이었어 9개월. 9개월 지났는데 9개월 동안은 왜 훈련 안 했냐고. 훈련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장세정 이 새끼가 이런 거와 관련해 갖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현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없어. 진짜로 딱 보죠? 현 정부 말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내 기억으로는 윤석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오로지 문재인 정부라니까요? 이게 무슨 논설위원이야, 병신. 그냥 일배새끼지 이거는 그냥. 아니 국방에 지금 뚫렸어 완전히 무인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과 현 정부의 문제를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똑바로 안 했다. 이게 말이 돼?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정권의 나팔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팔수지 뭐야. 진짜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이건 언론 새끼도 아니야. 근데 왜 월급을 중앙일보가 줘? 월급은 중앙일보 줄 거 아니야. 중앙일보 저 월급에 우리 혈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원비가. 아니 이게 말이 돼? 광고비가 연간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1조 1천억 원. 언론사에. 저 새끼들이 우리 혈세를 먹고 사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난데없어. 이거 얼마 안 됐어요. 2월 14일. 이게 뭐냐면 진짜 얼마 안 됐네. 입양은
부담 아닌 축복, 문, 입양 취소 발언에 깜짝 놀랐다. 야, 이게 지금 문정 이게 무슨 기사냐면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야기는 한 줄 나와요. 잠깐 나와, 잠깐. 기사가 길어. 전체적인 기사 내용은 뭐냐? 입양. 여기 있는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어렸을 때 입양돼 갖고 미국에 가신 분들인데 사실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그래갖고 이거는 뭐냐면 입양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입양이 나쁜 게 아니고 입양이 되게 중요하고 입양을 통해서 뭐라 할까 그 입양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삶이 어려울 뻔한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거다. 입양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입양은 부담이 아닌 축복. 여기까지 좋아. 근데 전체 내용과 뒤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 입양 취소 발언에 깜짝 놀랐다. 이게 뭐야? 무슨 연결이 어떻게 되길래?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을 제목을 단 거지. 자, 앞에는 알겠는데 뒤에 보면요. 2020년 정인이 학대 사건, 사망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됐고 반려견 파양 논란도 있었다. 대통령이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정인이 입양된 아이잖아요. 근데 때려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입양을 취소하거나 애가 안 맞으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듣고 입양 가족들이 놀랐다는 거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놀랄만 해. 근데 이거는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한 것뿐이야. 한마디. 근데 이거를 제목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 대통령의 이 발언도 그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얘기만 들으면은 마치 입양하는 부모들이 애 입양한 다음에 좀 안 맞는데? 한번 돌려보내. 그런 뉘앙스잖아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화성 아이 지구 아빠. 이 영화 아세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 존쿠삭이 있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부인 소원이 뭐였냐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아이를 입양을 해요. 이 아이를 입양해갖고 같이 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가는 곳마다 파양을 나가는 아이야. 어디 입양 갔다가 애가 희한하다고 다시 부모가 고아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스스로를 나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저 지구인 부모님한테 자꾸 이렇게 파양당하는 이유는 내가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해서 애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빠가 온 거 아니야. 이 아빠도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파양이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건지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참 좋은 영화야. 마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파양을 하라는 것 같잖아. 안 맞으면 파양하라. 당시 기사예요, 이게. 2021년 대통령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 취지가 뭐였냐면 그런 거예요.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부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보내. 그게 아니고 부모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상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파악해서 감시해서 그게 아니면은 이 분리시키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전 위탁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 얘기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거는 파양이 아니고 사전 위탁 보호제를 이야기한 거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5개월, 6개월 정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데 지내는 걸 보는 거지. 보면서 이거 좀 저 부모가 아이를 맡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면은 입양을 취소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선택해갖고 부모의 기분 따라서 쇼핑하듯이 나 이거 물건 마음에 안 들어 바꿀래. 그게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 저 부모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걸 막는 거예요. 그게 사전 위탁 제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파양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전 위탁 보호자를 하라는 거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을 내렸어. 근데 이걸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당시 대통령 발언 내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 대통령은 말실수를 한 게 맞아요. 물론 대통령의 그런 취지는 이거였어. 속마음은 이거였겠지만 발언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는 비판하다 마땅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만 한 게 아니야. 뒤에 가면은 아이를 위해서 뭐 제대로 이거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지금 말했던 사전 위탁 보호 관련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 물론 근데 이 발언도 문제가 돼. 이거 사실 이거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입양은요. 네. 입양해서 아이를 가져오는 순간 이게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아이가 갑자기 낳고 나서 보니까 아파. 장애가 있어. 그럼 버릴 거예요? 안 되죠. 아니잖아요. 더 가슴 아프게 부모가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입양하기로 사인하고 애를 데려왔어. 그러면 내가 애를 낳은 거랑 마찬가지야. 데려온 다음에 아이가 갑자기 보니까 장애가 발생했어. 심각하게 만약에. 혹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이를 파양을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경우 뭐 안 맞으면은 입양 아동 바꿔야지. 이건 발언은 문제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핵심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게 핵심이 아니었고, 응? 핵심은 뭐냐? 사전 위탁 제도였다. 이거였거든. 그래서 여당에서 당시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전 위탁 보호제 의무화 추진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이거죠. 이몽영 의원이 발의한 입양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금은 현재는 그냥 입양 기간이 1년 동안 양친과 양자를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입양 기간이 함께 맞도록 더 실태 조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만든 법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런 거였거든. 근데 이거는 언제 문제가 된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벌써 2000 몇 년이야. 2021년에 나왔던 이 문제였고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거야. 말 실수한 거 맞죠? 근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당시 여당도 그렇고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전 위탁 보호자다 했잖아.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또 가지고 와서 최근에 그 북한에서 온 풍산개 보냈잖아요. 네. 이건 파양이 아니에요. 그치. 이거는 뭐냐면은 가지고 있으면 법 위반이 돼. 원래 청와대에서 윤석열이가 이거를 이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이 키울 수 있게 법안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안 마련해 주면은 불법적으로 지금 국가 기록물을 가지고 온 게 돼 버려. 그럼 이거하고 또 수사 들어온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 거예요. 파양이 아니야. 반납이야, 반납. 그래 윤석열이가 키우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냥? 그래도 내가 키웠을 때 법적으로 씹으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러겠어? 그러니까 키우라고 말만 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키울 수 있게 이거 대통령 그 기록물 관리법 같은 거 이거를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입양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깜짝 놀랐다. 이거를 제목으로 삼으면서 이건 뭐냐면 또 문재인을 이제 악마화하는 거죠. 난 이거 제목 뽑는 거 보고 내용 보고 기가 막혔어요 진짜. 사악한 새끼들. 이런 게 있고 이런 새끼예요. 이런 새끼가 요번에 쓴 게 이건 거지. 문재인 정부 성남공장 통해 달러 뭉치 북으로 나갔다. 이렇게 돈 보냈고 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하러 돈 보냈고 돈 보낸 비행기로 김정은, 김일성 책 들어오고 책 들어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언론인이야, 이 새끼가? 이게 어떻게 언론인이에요? 그냥 현 정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가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한동훈 얘기 안 했죠? 네. 한동훈. 아, 이런 거. 이것도 기가 막혀요. 1월달 건데요. 네. 문정부 때 워라밸 즐긴 검사들 어쩌다 과로사 위기 몰렸나. 제목만 보면 뭐 같아요? 문정부 때는 워라밸 검사들이 너무 편했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너무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사 위기 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비리 의혹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 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 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 한마디로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권력 수사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야, 나 이거 보고 씨발 욕이 막 나오더라고. 아니, 윤석열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나오고 박범계도 나왔어. 윤석열, 한동훈 다 빠져. 한동훈 다 빠지고 갑자기 김호수. 아니, 추미애 박범계 때 총장이 아까 말했던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 얘네들이 중축이잖아. 얘네들이 다 한 거거든요? 이때? 얘들이 그래서 뜬 거 아니야. 윤석열 사단. 그걸로 떠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그때 쏙 빠졌네, 걔만. 그때 권력 수사 안 했다는 거야. 이 씨발 말이 돼? 그럼 조국은 뭐야?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했잖아.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조국 장관, 현직 장관 압수수색하고 추미애 장관 수사하고 아들 그걔 난리치고 김경수 감옥 보내고 아니죠 감옥 보내고 다 난리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윤석열이 지금 저 국힘당의 후보가 돼갖고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치인들 실세들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인기 얻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지금? 몸값 키워가지고. 그런데 무슨 씨발 문재인 정부 때 수사 흉내만 내. 뭘 덮어? 뭘 물타기를 해? 만약에 덮었다고 쳐. 그럼 누가 덮은 거야? 윤석열이 덮은 거지. 씨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2년 하고 총장 2년 했는데 이 비용신아. 난 정말 미친 새끼라니까요. 아니 이 새끼가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씨발 김관진 얘기했잖아요. 김관진. 문재인 정부가 김관진 때려잡았다고. 김관진 누가 잡은 거야? 윤석열이 잡은 거야. 한동훈하고 개새끼야. 진짜 씨. 죄송해요. 나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김관진 잡은 건 윤석열 한동훈인데 윤석열 한동훈 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했다 그러고 그냥 얼마버려서 가버린다고요. 그래 놓고 갑자기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워라밸.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추미애, 박범계, 김호수 때문에. 야, 윤석열은 어디 갔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2년 하고 총장 2년 했는데 이 새끼야. 야, 어떻게 거기에 쏙 빠져있냐. 김호수까지 나오면서 또. 웃긴 새끼들이라니까요. 현직 장관들, 청와대를 완전히 사냥하듯이 수사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문정부 때 이 검사 새끼들이 정말 활기를 쳤지. 개새끼들.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난 5년에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의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 4월 검수완박을 만들어서 검사 수사에 족쇄를 채웠대요. 그런데 다행히 누가 등장했냐?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갖고 비리 수사에 숨통이 튀었다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언론을 내 논설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완전히 씨발 진짜 그냥 이 정권의 그냥 나팔수 새끼가 하는 얘기지. 아니 마음이 안 들어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검수완박이라만 쓰지도 않지만 검찰 수사권 뭐가 완전 박탈이야. 제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은 그 법을 개정을 하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정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어떡합니까?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꼼수를 모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시행령 쿠데타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행령이 이 법을 넘어서냐고요. 법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묘안. 아, 이거는 묘안이다. 숨통을 한동훈이 튀어. 묘안을 한 거고 그래서 비리 수사에 숨통을 했다. 비리 수사. 어이가 없는 새끼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현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직생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대요. 명운을. 그러면서 지금 과로사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야. 야, 그때 100군데 넘고 조국 장관님 압수수색 하던 거 윤명 의원,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님, 김경수 그때 그때 진짜 과로사 하는 거지. 그럼요. 참.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과로사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과로사도 이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거냐고 이게. 응? 그런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뒤에 가면은 그래서 지금 한동훈 등장하면서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갔대 검찰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원이 문제야. 법원이 문제예요. 법원이 왜 문제냐? 그 얘가 뭔지 아세요? 윤미향 요번에 무죄 나왔잖아요. 참나. 아니 이건 지금 아직 윤미향 무죄 나오기 전이다. 나오기 전에 요번 10일에 1심 선고 나오는데 너무 느리다는 거지. 윤미향이 사기, 횡령, 배임 이거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법원이 너무 질질 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윤미향은 요번에 무죄 나왔잖아요. 무죄 나왔어 이 개새끼야. 너 뭐라고 할래? 정말 악랄한 새끼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잘라버리라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국회의원 빨리. 그치. 그러니까 법원이 빨리 진행해가지고 빨리 아웃 시켜야 되는데 너무 좀 느리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죄가 나와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게. 그래서 네가 판사를 해라. 씨. 이 새끼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절제된 언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밀한 일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훈을 윤석열 정부의 구원투수라고 구원투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쓰지? 구원투수라면 거의 이제 차기 대통령감 뭐 이런 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난 이게 너무 희한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논설을 안 가져왔나 봐요. 한동훈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초기인데 뭡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이 새끼가 한동훈을 막 띄우는 거야. 한동훈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구원투수다 하면서 한동훈은 말이 절제되고. 아니 한동훈이 뭐가 절제가 돼? 걔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딴지만 걸면 이 새끼가 정말 가벼운 새끼 아니에요. 근데 말이 굉장히 절제돼 있고. 컴플렉스 덩어리인데 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이 되게 묘한 치밀하지. 치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구원투수라고 그냥 막 치켜 세워준다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새끼가 지금 현직 논설위원이야. 이걸 어떻게 논설위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기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새끼는 진짜 아주 대표적인 기레기로 박 작가님과 제가 박 작가님이 기레기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또 편협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증하면서 과연 기레기가 맞나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레기라고 우리가 했던 사람들 중에 기레기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 새끼는 제가 봤을 때 공인 인증. 기레기가 분명한 새끼예요. 기레기 아주 분명한 새끼입니다. 사무리와 안무즈 팩토리가 공인한 공인한 기레기.
그래서 오늘 이 기레기에 또 하이퍼 리얼리즘, 네. 이 내면에 있는 모습을 박 작가님이 그림으로 그려오셨습니다. 공개할까요? 네. 바로 기가 막히네요.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진이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웃는 얼굴이라서. 근데 왜 웃음 속에 있는 비열함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사진이 워낙 작고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사진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는데 이 사진을 대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프로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잘 많이 알려진 사진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선택했는데 약간 머리 스타일이 좀 특징이 좀 있죠. 머리 스타일이요? 네. 좀 까진 머리에다가 그러네. 이 약간 소가 핥은 머리처럼 이렇게 이게. 되게 독특해요. 저런 머리 자기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저런 헤어스타일을 굳이 저렇게 본인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저 사진이. 예. 근데 과연 저게 사진 저런 헤어스타일을 한 것 자체가 좀 독특했고 네. 그리고 저는 누구 얼굴이 좀 떠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MBC 옛날 그 백분 토론했던 누군지 알겠다. 그 사람 기자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얘도 이상한, 얘도 예, 이상하죠. 그러니까 걔도 그쪽이에요. 네. 그때 그 파업 있을 때 그쪽 편 들고 맞아, 했던 예. 그 시기에 잠깐 했던 애.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하고 예. 짧게 했는데 걔가 좀 얼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게. 예. 두 사람이 떠오르네요. 예, 그런 얼굴이 떠오르면서 약간 그 썩소 같은 미소 그걸 좀 포인트 까진 머리 썩소 뭐 그런 걸 좀 포인트로 잡아서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모리와 아모스 팩토리가 선정한 네. 기레기는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정말 창피하지 않을까요 이게? 논설위원이란 말도 참. 아니 이 글들 평생 남을 텐데 네. 야 이런 거 쓰고 싶나?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아니 근데 진보 언론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이건 노무현이건 문재인이건 기자가 실제로 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잘한 게 있어도 이렇게까지 막 해주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래도. 근데 여기는 완전히 대놓고 그냥 내가 볼 때 이 새끼는 윤석열이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쓴 것 같아. 나 주목해서 보려고. 이 새끼 요번에 또 가지 않을까. 갈 것 같아. 대통령실에서 불어도 남을 것 같아. 야, 어떻게 이 정도 빨아주면은 그러니까 최소 이것까지 생각할 것 같아. 이번 윤석열이가 안 부르면 한동훈이라도 부르겠다. 뭐라도 한동훈이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그 앞에 거, 문재인 정부 때 거도 좀 글을 봤으면 좋을 건데 못 봤어요. 근데 안 봐도 미디어. 근데 너무 힘들어.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보면 넘어가겠는데 한 사람 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의 글을 그냥 계속 보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고생 많으시죠. 진짜 힘들었어요. 예. 이 고생한 거를 좀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